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마지막 15강 자녀의 주도적 공부 습관 동기부여 지도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지도 전문가는 아동의 미래의 희망의 토양을 다지는 역할을 하죠. 에 따라서 이 독서 습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진정성 있고 이 명확한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녀의 장단기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이 자녀의 독서 습관이나 공부 습관 형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독서나 공부 습관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부모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또한 지혜로운 조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교육 내용은 이 부모의 마인드나 행동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집에서 주도적이고 이 공부 힘을 키워주는 부모의 동기부여 지도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이 자녀의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최적기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습관이 부족한 상태에선 상급 학년인 중고등학교 학년에 진학하면 이 학습 욕구나 성취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자, 이 시기에 대부분의 교육은 이 부모의 잔소리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부모의 잔소리나 타율적인 사교육에 의존할 경우 이 학습의 효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가족과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입시 성패나 시간적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 시기가 이 부모의 지혜롭고 이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부을 적기인 것이죠. 나중엔 어떠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고 또는 절망적이거나 자포자기식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등 중1 때 공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공부는 끝이다 말할 정도로 제가 20년 가까이 학생을 교육해 오면서 처절하게 느낀 팩트입니다. 자, 결국 초등이나 중1 시기에 공부 습관이나 이 공부 능력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 장차 중2, 중3이나 고등 시기에 이 공부를 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학습 태도, 학습 능력, 학습 흥미가 매우 약한 자녀를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제가 20년 교육 일을 해오면서 이 경험한 것은 이 공부 습관이나 공부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 이 사고력이나 집중력도 낮고요. 또한 과제 실천력도 매우 낮습니다.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아니면 대충 해오고요. 시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다시 까먹는 그런 식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학원 다니며 망한다는 책도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핵심은 이 부모의 행동 변화에 달렸습니다. 자, 부모의 인내심 있고 지혜로운 행동 변화를 통해서 이 철없는 자녀의 진심을 이끌어내는 일, 이 자녀 마음속에서 하기 싫어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절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일만큼 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대부분의 부모의 잔소리는 공부하는 태도나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려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부모 행동 변화가 답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요법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지겨울까.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가고 숙제하고 또 고학년 수학이라 어렵나 보구나. 나 같아도 수학하기 싫었는데 핸드폰도 하고 싶고 게임방도 주변에 널려 있고 이 공부할 마음이 생기기가 정말 어려운 사회 환경이구나. 자, 이것은 사실이거니와 이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 정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만 잔소리나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학습 생활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진정으로 고민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이 자녀를 대하는 눈빛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도 공부 책상을 따로 만들어서 자녀처럼 이 학생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표정이나 모범이 가장 좋은 동기부여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부모도 책꽂이나 책상을 마련하고 이 자녀가 공부하는 책과 같거나 비슷한 책을 준비합니다. 자, 부모도 집안일 일찍 끝내놓고 또는 직장을 최대한 일찍 끝내고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이 나름의 자기 학습 활동을 해보세요. 자녀도 공부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듯이 인내하는 부모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도 하는데 너는 안 하니?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감성 소통으로 이 자발적인 성취 욕구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야 이 자녀의 진심과 양심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든지 스스로 우러나와야 습관이 되고 이 좋은 인성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심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나를 공부시키려고 별시호를 다 하는구나. 그러나 기분이 나쁘진 않고요. 이 부모의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신선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모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죠. 얼마나 인내하고 그 모습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말이죠. 자, 부모는 자신만의 변화된 행동을 이어나가세요.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뭐하니? 라고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녀도 부모의 본연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조금씩 행동의 변화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함께 친구처럼 도와주고 구체적인 칭찬으로 자녀의 행동을 북돋아주면서 자녀가 바람직한 학습 행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 행복한 가정, 학구열이 넘치는 희망찬 가족으로 이 급속한 변화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각자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든 공부를 더 시키려는 마음보다는 공부가 즐겁고 성취감 넘치는 과정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특히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동기부여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녀와 친구 같은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라면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관심과 열정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인성적인 면에서나 이 학습적인 면에서 훌륭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이고 공부 힘이 커지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동기부여 지도법입니다. 자, 우선 가족 공동학습 계획 세우기가 필요한데요. 자, 자녀들에게 가족 공동학습은 우리 가족 희망 프로젝트, 함께 공부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가장 멋있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구나. 자, 일정한 가족 공동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나 마당을 마련하자고 간곡하게 자녀들에게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함께 힘 모아서 마음 모아서 우리 가족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식인데요. 자, 동현아, 엄마 아빠도 사랑스러운 동현이와 함께 노력하려고 다짐했어. 자,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하고 해서 정말 미안해. 막 돈도 투자하고 그럴게. 책상도 최고급으로 사주고 가장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준비할게. 뭐가 아깝겠어? 라고 동기부여하면서 가족 학습 시간을 정하기 위한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절제력이 약한 자녀일 경우에는 아빠의 간결하고 명확한 긴장감 있는 말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의 자기중심적이고 또는 게으르고 이런 고집스러운 무절제한 마음을 절제시킬 수가 있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모의 행동 변화 순서는 자녀와 함께 하기입니다. 철없는 자녀가 자율유지로 공부를 꾸준히 하고 독서하고 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같이 해주고 또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습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으면 친구처럼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또 함께 대화하고요. 절대로 재촉하고 판단하고 감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긍정적으로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도 양심이 있고 또한 감성의 동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진정성이 있고 꾸준한 그러한 마음과 노력은 이 자녀의 마음을 순하게 돼 있고요. 서서히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히 시간 제한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교육을 성공할 수 있는 이 전인적이면서 효과 좋은 자녀 교육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주도적 공부 습관을 도와주는 동기부여 지도법인데요. 자,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책 읽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파고들면서 이 공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성취 욕구를 북돋아주고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진심과 열정을 담아서 이 긍정적인 감성을 이끌어주는 대화 기술이 물론 중요합니다. 자, 어린 자녀일 경우에는 비슷한 책이나 같은 범위를 공부하면서 동현아 이건 왜 이럴까?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와, 그 문제 어떻게 풀었어? 정말 못 풀었는데 와, 그 문제 좀 어렵네. 같이 3분만 고민해 볼까? 동현아 이럴 때 곱하기 해야 하는 거니? 왜 그렇지? 사실 이런 식으로 자녀와 친구처럼 또는 엄마가 일부러 못하는 척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흥미나 호기심을 주는 것은 이 어린 자녀, 겉으로는 고집이 세 보여도 사실의 그 심성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친구와 같은 진정성 있고 감성적인 소통은 자녀를 금세 성취 욕구를 북돋아 줄 수 있고요. 결국은 주도적으로 공부 습관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부모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적인 공부 습관 이외에 좀 더 창의적인 학습 습관을 들이도록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책 읽는 동안에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학교나 학원에서도 하지 못합니다. 기계적인 시스템 또는 바삐 돌아가는 학습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모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창의적인 사고와 성취 욕구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대화 기술이 중요한데요. 자, 비슷한 책이나 같은 범위를 공부하면서 와, 동현이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네. 참 신기하다. 자,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풀었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과학 실험이네. 야, 이건 어려워 보이는데. 야, 딱 5분 동안 각자 공부하고 서로 3분씩 설명해 주기로 하면 어떨까? 엄마가 시합에서 지면은 피자 한 판 쏠게. 엄마가 동현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아동을 꼬시고 또는 뭔가 열심히 하려는 식의 뉘앙스 같아도 아동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이런 친구와 같이 재미있고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단히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성취 욕구가 많이 북돋아집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독서 친구 되어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목 하나씩 읽고 2분 줄거리 말해주기 할까? 소제목 하나씩 읽고 느낀 점 2분 쓰고 1분 말하기 시합할까?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난 엄마 이거는 자신 있어. 엄마가 아까 수학은 졌지만은 이것은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은 아동들은 대단히 신나합니다. 그러니 100마디 좋은 어떤 잔소리보다 한마디의 어떤 모범이나 또는 재미있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아동의 강한 성취 욕구를 불어 넣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조차도 성취감,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고 재미있구나를 느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유치해 보이지만은 좀 더 몸에 배게끔 습관화하면 동기부여 교육의 본질적인 효과와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동 시절의 학습 습관은 학창 시절의 모든 학습 성과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면서도 정확하게 확신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동 시기에 부모의 노력이 대단히 미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어떤 부모든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인드로 자녀를 바라다보고 노력해 보려는 긍정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이 부모된 지혜롭고 소신 있는 마인드 변화를 통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모 스스로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자기 변화는 물론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자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미처 몰라서 실천 못했던 경험이나 또는 개선을 통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충분한 사색을 통해서 정리된 자녀 교육 관련 핵심 내용입니다. 처음엔 초상적인 이론으로 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 긍정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현실의 열매는 곧바로 하나씩 열리고 또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린 아동 시기에 자녀의 이 전인적인 동기부여 지도법으로 이 어린 자녀의 공부힘,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 결국 40대 후반이나 50대 이후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된 상태에는 어떤 학습을 하더라도 밑빠진 두께 물기식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의 상황을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인식을 해 봤을 때 이런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 정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 정리로는 이 공부의 핵심은 공부 습관과 공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야만 하고요. 또한 공부의 기본이 굳어진 이후에는 이 도자기처럼 굳어져서 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 또한 나중에 노력과 비용의 효과는 거의 없다. 도리어 비효율, 부조금, 갈등 반복, 이 자포자기를 반복하다 결국은 체념하게 된다라는 마음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자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부모의 역할을 다짐하고요. 그래서 전인적인 동기부여 감성소통법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자녀 교육에 특히 어린 시절, 특히 아동 시절의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자력 독서 습관을 바탕으로 한 자율자력 공부 습관. 정말 어렵지만 참 멋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일석오조라고 하는 첫째는 인성, 실력 향상, 다음 비용 절감, 시간 절약, 그리고 해피 패밀리. 이런 5가지의 멋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아동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멋진 도전을 통해서 우리 소중한 자녀를 최고의 인재로 육성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족한 15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교육의 목표대로 열정과 다정, 긍정이 가득 찬, 그래서 아동으로부터 기다려지는 멋진 독서지도 전문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하고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